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밤 9시 39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많이 하락을 했죠.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리가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버스 자리가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코스피 하나 둘 세 번 고점 세 번씩이나 확인했고 3산이고 그때마다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재료가 좋은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과 달리 고점에서 무려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밀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가 강하게 쌓인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락할 만한 어떤 조건이 완성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재료가 좋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 확인해서 밀린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이 확연하게 많이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 21선도 저항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서 밀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료가 좋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리가 좋다. 자리가 좋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요리하든지 괜찮아요. 단기로 요리하든지 장기로 요리하든지 센 불로 요리하든지 약불로 요리하든지 큰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하방으로 만약에 멀리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센 불로 가면 안 되겠죠. 약한 불로 천천히 조리를 해야 타지 않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코스피는 한 단계 내려온 겁니다. 저항이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315하고 312예요. 근데 보시면 오늘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316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늘 315에서 312까지 요 가운데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1단계, 한 단계 다운이 된 거죠. 아, 이 콜옵션 모습을 봐도 뭐 그렇긴 합니다. 이 콜옵션 모습을 봐도 여기 9월 24, 25일 날 만들어 놓은 전저점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행사가에 따라서 붕괴시킨 놈도 있고 지지하는 놈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일단은 적당히 빠진 겁니다. 적당히 지나치게 무리하지도 않고 여기 있는 이 전저점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기 전저점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여기서 몸살이거나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게 아니고 우직하게 힘으로 어쨌든 정면 승부를 펼쳤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지지력을 정면으로 힘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대놓고 이제 둘이 싸운 거예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막 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장중에 봉으로 싸운 거예요. 굉장히 어쨌든 뭐 그냥 차분한 모습인 겁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중풀 정도로 잘 요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금 강불이었습니다. 강불. 좀 불이 셌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이 지지와 저항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몇 군데가 있었는데 오늘 적어도 한 두 개의 지지선을 붕괴시켜 버리면서 박살났습니다. 코스닥이 두 개를 깼단 말이에요. 두 개를 굉장히 많이 깬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 개 깨고 나서도 멈추는 게 아니고 더 갔다가 살짝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불인 거예요. 물론 아직 일봉상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뭐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분봉상에서 살펴보면은 조금 과열일 가능성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정당화 시킬 만한 것도 있긴 합니다. 자, 보시면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이평선들이 여러분들 딱 보셔도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딱 볼 정배열 아주 초창기입니다. 정배열 초창기. 이평선들이 거의 다 모여 있고요. 오늘 뭘 했냐면 예를 들면 좀 중장기 좀 큰 분봉 있죠. 예를 들면 60분봉, 120분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늘 한 짓이 뭐냐면 뭐 240이라든가 아니면 480 평균선이라든가 이런 아주 무거운 아주 강력한 추세선을 오늘 장대 양봉으로 뚫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정배열 초기에서 지금까지 물론 변동성 축소하면서 힘도 많이 모아놨고 해서 힘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강하게 힘을 뽐내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강력한 시세가 나오긴 나온 건데 아무튼 강력한 시세가 나왔다는 얘기는 강불로 조졌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강하게 해서 시세를 뽐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좀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냄비가 빨갛게 달아올라서 내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빠질 수 있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내일 빠질 수 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다면 내일 빠져도 괜찮을 수 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미 냄비가 빨갛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폭락해버리거나 이러면은 어, 타버릴 수 있다는 거죠. 냄비가 타서 요리를 배려버릴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실제로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과하게 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지지선 312, 그러니까 325쯤에 코스피 박스권 고점이 있고 303쯤에 코스피 박스권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312가 딱 그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멈췄다 갈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꼭 멈춰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얘는 한 번쯤 멈출 수 있다 입니다. 그죠?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멈췄다 갈 수 있는 정도의 자리예요. 그게 오히려 건강에 좋기도 합니다. 오래 가고 싶으면.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코스피가 한 번쯤 멈췄다 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분봉상으로 조금 과열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빠지고 싶다면은 내일 하루 정도는 또 재차 폭락을 하는 것보다 하루 쉬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종가상으로 장중에 빠질 수도 있지만 종가상으로까지 쭉 밀려갖고 막 내일도 폭락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버스의 비중을 줄여볼 생각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버스는요. 뭐 중장기적이라면 계속 들고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면 만약에 내일 종가상으로 폭락을 해버린다면은 저는 조금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하루 정도 좀 쉬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장중에 폭락하더라도 아래꼬리 달고 좀 올라와서 좀 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장중에라도 제 생각에 폭락은 하면 내일 안 좋을 것 같아요. 장중에라도 폭락하면 안 좋을 것 같고, 적당히 내일은 좀 쉬었다 가는 게 가장 오히려 하락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런 관점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자빠지기 시작하면 8거래일 자빠진다라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보면 8거래일 9거래일 빠졌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8거래일 9거래일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보시면 8거래일 9거래일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양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승 전환, 이 상승 마감하는 날이 하루 이틀 정도는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장 같은 경우는 여기 8거래일 자빠지고 코스닥이 8거래일 자빠지고 요렇게 9거래일 올라오는 일단 이 흐름은 끝난 거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10월 13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8거래일이 자빠지기 시작한다면은 어쨌든 8거래일 빠지고 싶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춧가루가 껴야 된다는 겁니다. 빨간 게 뭔가 좀 있어야 8거래일 동안 힘차게 더 빠질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뭐 대충 7, 8거래일 정도 빠지고 올라오는 거 그림 똑같아요. 뭐 그리고 코스피 가는데 코스닥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날짜 제가 뭐 코스닥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뭐 코스피하고 똑같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런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즘 보시면은 코스닥 요즘 수급하고 좀 시장에 좀 깊숙한 면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보시면 요즘 일단 이건 종가 상황이라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시장이고, 또 그리고 대형주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뭐 파생 상품 매매나 이런 게 좀 원활해서 베이시스가 장중에 꾸준히 한 0.3, 0.2 정도를 유지합니다. 마이너스로. 백워데이션이죠. 그래서 괴리율이 평상시에 한 마이너스 0.1%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주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수 컨트롤이 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베이시스가 요즘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마감하니까 22까지 베이시스가 벌어진 건데, 이게 22가 아니고 장중에는 한 15,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괴리가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선물이 강하게 백오데이션인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겁나게 약한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백오데이션이 어쨌든 굉장히 심한 건데, 그만큼 세력들이 강하게 코스닥을 밀어붙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봐도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수급 보시면 요즘에 제가 수급을 말을 안 했지만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별로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보세요. 요즘에 코스닥 시장 수급 개인이 하루 얼마 들어오나요? 2,500억, 2,700억 막 들어오죠. 1,000억이 우습죠 여러분들. 요즘에 4,000억 들어오는 날도 있고 5,000억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개인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이 코스닥 지수 다 해봐야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해요. 시장 전체 해봐야 300조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한 1600조에서 한 1900조 이 정도 됩니다. 2000조가 안 돼요. 그런 시장에서 하루에 3, 4천억 이렇게 순매수가 나오는 거 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에 몇 천억 단위로 순매수가 나오는 거 하고, 이게 내용이 같냐 틀리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었어요. 시장 규모가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최소 5배, 6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개인의 순매수 규모를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환산을 하자면 코스피에 하루에 개인들이 뭐 거의 2조 원 가까이씩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5, 곱하기 6 정도 하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개인들이 2조 원씩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에 2조 원씩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아시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의 순매수가 요즘 1,000억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다.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냐면 하루 많이 들어와 봤자 500억, 600억, 뭐 개인 순매수 500억, 600억 해도 좀 많이 했네 이러거든요. 조용한 날은 뭐 100억, 200억 이래요. 개인 순매수 뭐 100억, 200억, 기관 뭐 100억, 200억 팔고, 뭐 외국인 100억, 200억 사고, 뭐 개인 100억, 200억 팔고 이 정도인데, 이 1,000억대로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이 광기를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백어데이션이 엄청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완전 코스닥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시장 규모가 5배, 6배 차이가 나는데 순매수 규모가 같으면 어떤 그림이겠느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한국 시장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얼추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조심하세요. 만약에 내일도 쉬지 않고 계속 빠진다면은 인버스는 조금 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넘어왔어요. 미국장 S&P 나스닥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지고 있어요. 자,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한 개보다 3거래일 동안 고점을 넘지 못했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시장이었던 거예요. 오늘까지 빠지면 그러면 여기 9월 말부터 해서 반등하던 흐름이 끝났구나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평상시였으면 어제 벌써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시장이 워낙 비이성적이고 매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보자라고 안전빵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이제 개장도 하기 전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많이 빠지고 싶으면 좀 올라와서 출발하는 게 낫겠죠. 장중에 좀 높게 출발해서 위에서부터 밀어붙이는 게 아무래도 하락을 보는 분들 입장에선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하락 마감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그림 보자는 거죠. 큰 그림. 자, S&P 전고점 여기 있죠? 여기 넥라인 붕괴시켰었죠? 자, 여기 넥라인 붕괴시켰으면 밸런스가 맞고 싶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매수의 힘이 진짜 풍부하다면 이번에 전고점 넘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넥라인 한번 목에 칼이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키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만약에 매수의 힘이 밸런스가 맞다면. 근데 어떻게 돼요? 고점이 확 낮아졌죠. 눈에 띄게 낮아졌죠. 제가 선 안 꺼봐도 알죠. 고점이 확 낮아졌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된다? 다음번엔 넥라인 지금 목에 칼자국만 났지만 다음번엔 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도 똑같죠? 나스닥도 목에 칼자국이 났으니까 이 칼자국을 만회하려면 키가 더 컸었어야 돼요. 이번에 전고점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보시면 고점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그죠? 그럼 다음번에 빠질 때는 이거 전고점에 그러니까 다음번에 빠질 때는 이 넥라인 붕괴시키고 아예 위쪽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오늘 밤에 그리고 하락 마감 한다면은 이런 점까지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S&P가 16거래일, 15거래일 정도 빠지고 지금 한 13거래일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하락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10월 13일부터 해서 앞으로 16거래일 정도 하락할 수 있겠거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생각.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을 겁니다. 나스닥 또한 15거래, 나스닥은 13거래일 빠졌죠. 13거래일 빠지고 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4거래일 정도 오르고 이제 다시 13거래일, 14거래일 정도 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이런 분석 방법도 있겠거니 정도만 생각하세요. 뭐 이게 뭐 꼭 이걸 믿어라 이게 아니고 어쨌든 뭐 제가 어떤 설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뭐 저딴 생각이 있어라고 한다면은 안 믿으시고 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밤에 보셔야 될 지지와 저항. 뭐 S&P 그 3480 정도 되죠. S&P 3480, 나스닥 11950. 인버스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자리들 뭐 3480이나 아니면 11950이나 이런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올라선다면은 인버스는 좀 주의해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11950 아래에 있고 그리고 여기 뭐 3480 아래에 지수가 있다면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밤에 뭐 일단 하락 마감한다면은 본격적으로 이 상승이, 이 반등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요 정도 말씀 드리면 어떤 지수에 관련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체크하겠습니다.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어젯밤에도 분봉상으로도 달러하고 딱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는 지금 보시면 박스권을 제가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요 정도 박스권, 요 정도 박스권입니다. 자, 근데 벌써 미국장 본장 개장하기도 전에 이미 강하게 달러가 올라왔네요. 그죠?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장중에 미국장이 열고 나서 얘가 양봉이 더 길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얘가 다시 박스 위로 기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박스 위쪽에서 안착하는지 여부 잘 보시고요. 안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착하면은 또 반등 성공이겠죠? 안착하면은 이제 요런 그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착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고 조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죠.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다? 상승일자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이런 가능성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시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어쨌든 돌파 안착을 한다면은 다음번 저항은 여기 정도가 될 겁니다. 전고점, 그죠? 전고점 94.5 정도의 전고점이 하나 있고 이거 돌파 안착하면은 어디까지 열린다? 95.8 정도의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까지 여기는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저항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오늘 여기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 중요. 돌파 안착한다면 다음번 목표치 전고점 이거 여기서 버벅버벅 하다 올라가면 96까지 거의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반등이 다 지수의 반등들이 끝난 것 같으니까 달러 강세가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는 뭐 잘 오르고 있으니까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죠? 말씀드렸죠? 21에서 35 정도 박스권인데 박스 중간에서 25대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다음번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 박스 상단 위쪽으로 안착할 수 있고 이거 돌파 안착하면 무슨 난리가 생길 수 있다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전달할 내용은 다 한 것 같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